2022년 12월 6일 12월 6일이네요. 화요일 7시 35분입니다. 잠깐 내가 착각을 했는데 오늘이 7일인지 6일인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국내외 정세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의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세계 황제로 이제 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그것은 결코 그렇게 멀지 않는 것 같다. 좀 아주 가깝게 있다. 정말 가깝게 있다. 이렇게 느껴봅니다.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지금 월드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12월 5일이죠. 월요일 날 낮에 보니까 뭐 근무 시간에는 카톡 볼 시간이었고, 점심 시간에 이제 식사하고 난 이후에 뭐 카톡 들어온 거 이제 이렇게 잠시 보는데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경기를 가 있는데 혹시 이제 뭐 부전승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해가지고 그 뭐 브라질의 그 선수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검사도 안 받고 이래 가지고 경기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8강전으로 이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그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카톡이 왔더라고. 어떤 분한테, 내가 존경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몇 군데 보냈는데 실제 뭐 그렇진 않고 이제 경기가 치러졌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는 뭐 경기를 실질적으로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분위기 자체를 내가 느껴보니까 이 좀 분위기가 이렇게 활기에 차 있고 이렇게 막 기쁜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때가 한 5시에서 6시, 5시 18분에 버스를 타고 버스 3번을 갈아탔죠. 5시 10분부터 6시 25분 사이에 버스 3번을 갈아타고 이제 출근해가 오는데, 그 버스 안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공기 분위기가 그렇게 밝고 이렇게 활기에 찬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아침 일찍 이제 그 일을 하러 가는 전부 다 거의 노동자입니다. 거의 100% 노동자입니다. 그것도 3D 업종에 근무하는 아주 그 험한 일을 하는 그런 업에 이제 있는 분들이니까 뭐 혹시 나는 그래 생각했어요. 혹시 이분들은 축구에 관심이 없지 않는가, 이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 자체가 조금 깔아앉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나중에 이제 회사 와가지고 TV를 잠시 켜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브라질하고 경기가 있었고 4대1로 진 것 같더라고. 전반전에 4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그 백머시던데 그분이 이제 한 골 넣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좀 진짜 환상적인 골이던데 4대1로 졌고. 나 또 이제 그 일본이 또 궁금하잖아요. 크로아티아하고 이제 일본 궁금한데, 일본이 먼저 이제 전반전에 한 골 넣고 또 후반전에 이제 또 크로아티아에서 한 골 넣고 1대1 무승부에서 연장전까지 갔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승부차기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3대1로 일본이 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16강에는 이제 호주, 일본, 한국이 다 올라갔는데 세 나라가 동시에 다 탈락이 되고 하여튼 결론은 뭐 그래 됐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고 내가 이제 제일 거의 매일 이렇게 듣다시피 하는 것은 변희재님의 이제 방송을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듣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루에 이렇게 나가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회 씨라고 있어요. 김성회 씨 이분도 진짜 많이 나갑니다. 자기 방송이 있고 김성회님의 이제 자기 옳은소리, 김성회의 옳은소리 방송이 있고 그분 나름대로 또 특유하게 또 정치평론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여러 곳에 나갑니다. 김성회 씨도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기도 나가기도 하고 TBS 서울교통방송 그런 데도 나가고 매불쇼도 나가고 그리고 이분은 정규방송에 지상파 방송이 많이 나가거든요. MBC, KBS 이렇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이제 스픽스 거기도 나가고 많은 방송을 하는데 하듯이 변희재님도 하루에 여러 곳을 나가요. 그런데 거의 내가 찾아가 가지고 그분이 하는 방송하는 것을 거의 다 놓치지 않고 다 본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어제는 변희재님이 미디어 워치 방송이 없었어요. 보통 6시에 하는데 일이 좀 있으면 5시에도 하고 뭐 4시 반에도 하고 보통 6시부터 해가지고 7시까지 하는데 어제는 방송이 없었더라고. 그러니까 아래 이제 금요일 날 말씀하시기를 월요일 날 방송이 없을 수가 있다. 왜냐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만큼 비중 있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밝힐 수는 없는데 뭐 그 정도 비중 있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분하고 이제 골프를 친다 그러더라고. 이제 뭐 골프 치면서 이제 국내 정세를 이야기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선두의 선분이 변희재 씨예요. 그리고 제일 확신감을 가지고 지금 최선방에 서가 있다고. 이분이 이제 태블릿 문제로 해가지고 1년 구속이 되고 실형을 살았는데 보석으로 나왔다고요. 보석으로 나올 때 조건이 다시 한 번 더 태블릿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방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언제든지 구속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내보낸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최고 선방에 서가지고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12월 29일 날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서 일단 했고 내일 또 합니다. 내일은 뭐냐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태블릿에 대한 이동환 변호사의 진실 기자회견한 것을 근거로 해서 200페이지 대단하죠. 책 한 권입니다. 200페이지짜리 소송 200페이지 이제 소송 기소를 이제 고소를 하는데 고소라 그러나 고발이라 그러나 자기가 고소가 되겠네요. 고소를 하는데 고소장이 200페이지예요. 누구를 고소를 하느냐 하면은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현직 윤석열 대통령을 고소하는 그런 고소를 어디에 하느냐니까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해요. 지금 공수처는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향권에 있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여하튼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해요. 고소를 합니다. 내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하야 촉구 그냥 탄핵이 아니고 탄핵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온나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자리에 김용민 이사장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 그리고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 지금이 44대인가 그랬는데 43대 전 의사협회 회장 하고 그 변희재님하고 네 사람이 나와서 그걸 고소는 변희재 씨가 하고 네 사람이 기자회견 하는데 같이 나와서 그렇게 해요. 내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것을 지금 이제 11월 29일 날 이동환 변호사가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보도할 때에 많은 그 언론사들이 와서 이제 그 영상물을 찍어 갔는데, 워낙 이게 터뜨리게 되면은 이거는 경청 동지할 만한 일이단 말이야. 이 정권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정교사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이단 말이에요. 그럼 큰 거니까, 너무 큰 거니까 터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사에서 들고만 있고. 근데 내일은 그걸 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현 정국은 어떻게 지금 흘러갈 것인가. 흘러가기는 뭐 어떻게 흘러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나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평가를 뭐 다 사람 얼굴이 다 틀리듯이 다 각각 다 이렇게 평가가 틀립니다. 틀려요. 특히 이제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뭐 거의 한 명도 당선이 안 됐고, 또 그 뒤에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당선이 안 됐고, 또 2022년 원래 3구 대선 때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다 보니까 세 번 연거푸 큰 것에 안 되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좀 지지했던 분들도 떨어져 나간 분들도 있고, 또 일반 분들 중에서도 이제 결과만 보니까 이거는 뭐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공약을 좀 이렇게 좀 과하게 하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허경영 씨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욕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어떤 분들은 아예 막 콧방귀를 끼죠. 아니 막 그냥 말을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코미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천청만청 구만청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2022년 12월 6일 오전 7시 48분 현재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아래 이제 사실상 오늘이 11월 13일이죠. 오늘 총재님의 강탄일입니다. 그리고 강탄일 행사는 어제 아래 일요일 날 했고, 그런데 오늘이 11월 13일, 오늘 허경영 총재님의 내가 장차 10석자로 오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 그렇듯이 13일 날 이렇게 오셨고, 신무국과 일태극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11월 달에 온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오늘 총재님 탄광일인데, 탄광 행사는 어제 아래 일요일 날 하늘궁에서 했는데, 그 탄광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던 분들, 그리고 강탄 행사에 이렇게 참석하셨던 분들, 또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다 보셨던 분들, 그리고 진심으로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신인님의 강탄을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셨던 분, 이런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일당 100만, 1000만, 1억, 100억에 해당된다고 봐요. 똑같은 한 사람이라도 그 가치가 한 사람이 능히 80억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변희재 씨라나 김용민 씨, 그리고 안진걸 소장 이런 사람들은 일당 한 100만, 200만 명 뭐 그 정도 돼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이 기계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너무 이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야 촉구하는 그 최선방에 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공소장에 다 나와 있어요. 특수부 검사로 있으면서 이 사람의 죄악상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이래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뭐 그런 마음이 깔려 있죠. 깔려 있고 또 실제 이제 그 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해서 그런데 이제 보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안진걸 소장, 그 김용민 씨 그리고 변희재님을 따르는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일당 1000, 일당 10,000 정도의 기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비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고 지지하는 신인님으로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아주 강한 그 열기가 일당 1억 100억은 된다 이 말이에요. 100억 일당 1000만 정도는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 뭐 장면 정부는 한 9개월 갖고 최규하 정부는 8개월 갖고 이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통령은 아주 위험하다고 물론 그렇게 하셨잖아요. 10대, 20대, 10, 20 나갔는데 이거는 그렇게 멀지 않다. 뭐 그거는 일반적으로 봐도 윤창중 씨 같은 경우는 허경영 총재님의 희엇도 발음 안 합니다. 허경영 언급도 안 하고 언급을 혹 한다 그러면 허경영 씨라 하겠죠. 그리고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렇게 하면은 윤창중 씨라든지 윤창중 뭐 내하고 나에게 동갑인데 윤창중 씨나 또 종교를 있는 사람이나 윤창중 씨 같은 경우는 종교가 없다고 봐야 돼요. 신의 한 수의 신해식 씨인가 이런 사람은 종교가 있고 이러는데 사람은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것은 양심이잖아요. 맑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양심이 또 맑고도 또 맑고도 맑은 사람들이 시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시를 쓰시는 분들, 시를 쓰시는 사람이 양심이 완전히 연탄처럼 새까만 사람이 시를 써가지고 그 시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아주 맑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시를 쓰고 예술을 하는 거죠. 예술. 그래서 베토벤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뭐 그런 말 했다고. 예술의 세계. 그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베토벤이 이제 9번 교향곡, 또 신의 영광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그걸 느끼거든요. 아 이게 참 사람의 그 신성을 느낀다고. 그 예술인들, 시인들 이런 마음이 있고 거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면은 말이야 종교의 그 문을 두드리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참 자기를 때 이렇게 눈을 뜨게 된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이제 불교가 이제 아주 훌륭한 수성한 종교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런 종교를 초극을 해야 나타나는 단계가 초종교가 그 허경영 총재님이 영성 황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종교 그 종교를 벗어나야 알 수 있는 것이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가르침의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력 시대가 돼야 이분이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그러는데 정력 시대는 내가 볼 때는 1950년 1월 1일이 정력 시대의 시작이 아닌가.
시작은 이미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육안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럴 때는 아마 세계 통일이 될 때, 그때가 실질적인 어떤 또 일반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이제 정육 시대를 그때는 피부로 느끼고, 마치 이제 11월 초 되면은 입동인데, 입동이 돼도 그렇게 추운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춥다 이렇게 느낄 때는 소설 대설 지나면서 이제 요즘은 춥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렇듯이 정력의 시대는 이미 1950년 음력으로 1949년 11월 13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 일반인들이 이제 느낄 때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됨으로써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양심적이지 못하고 견득 사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익이나 돈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하나의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예르다, 이 환상의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또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곡한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고.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모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 30%는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지지한다고 봐야 돼. 여론조사가 그래 놓으니까. 그거는 뭐 갤럽이라든지 또 뭐 우리 국내 여론조사 유명한 데가 있어요. 갤럽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뭐 나머지 또 70%는 그냥 관망파라든지 중간파가 없어요. 딱 반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속히 이제 이렇게 좀 바꿔지기를 하여 빨리 이제 그만두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 그 대안으로 누구냐 할 때는 지금 알쏭달쏭해요. 그러나 요 때에 허경영 총재님이 이미 이제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피부로 이제 느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무언가가 지금 거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내 이 이야기를 아마 계속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불로유, 그 우유에다가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을 붙인다거나 이름을 쓰게 되면은 이것이 썩지 않고, 석가, 공자, 예수, 그 다음에 뭐 사이비 종교가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뭐 자기 이름을 적거나 뭐 모든 사람을 이름을 적어 놓고 실험을 해보면 거기서 다 우유가 시간이 지나면 다 썩는다고. 그런데 오직 허경영 총재님의 이름은 적으면은, 이름을 적거나 사진을 붙이면 썩지 않으니까, 이것은 제가 뭐 숱하게 보았고 나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그걸 직접 아무나 하면 되니까. 한글 못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허경영 이름을 한글로 적든지 영어로 적어도 되고 한자도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게 되면 그게 썩지가 않으니까 이거 희한하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느끼는 그런 단계가 있을 거고, 그와 이제 더불어서 뭔가 내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 세심 문제, 후쿠시마 앞에 후쿠시마에 이제 오염수를 이제 다음 내년부터 방출하니까, 그럼 뭐 내년에 봐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달이 안 남았는데 1월 1일부터 방출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내년부터 방출하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그렇게 되면은 뭐 오염된 수산물을 먹어서가 되겠느냐고 우리나라가 바로 붙어 있는데 참 심각해요. 그런 것을 하나 정리를 하면은 큰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이제 이렇게 뽑을 때에 거기서 국민의힘당의 후보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가서 거기서 내부 경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TV로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여하튼 텔레비 화면에 자주 나와야 돼요. 지상파에. 그런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뭔가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열림으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민족이니까 거기에 합당하신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뭔가가 터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내일 변희재 씨가 이제 공수처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발장이 200페이지예요. 그걸 하는 것도 큰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제 아래 그 달성군 유구업 쌍계리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윤창중 씨를 비롯해 가지고 우익 세력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치에 재개하라 이제 그것을 아마 그 촉구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이랬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유영아 변호사 한 사람만 참고로 하기 때문에 유영아가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막아둔 사람이거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놓을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등장이 이제 임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가슴 아픈 것은 안티들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래 보면은 근본 기초가 잘못돼 있어요. 기초 기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꽉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은 참 종교인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안티들 말이야. 제가 보면은 그래요. 이 참 종교인의 길을 양심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한 사람 끝에 이제 신인님을 만나면 별 배반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버렸으면은 조금 위험하다고. 자기가 이제 밑바탕이 이제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 아쉽네요. 참 아쉽습니다. 아이고. 또 뭐 오늘 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여튼 어제 요즘은 내가 이거 이제 한국 고전 영화를 좀 이렇게 많이 봅니다. 어제는 민검사와 여선생, 검사와 여선생, 그게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한 번 전에 강의하실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자 씨가 이제 그 불른 민검사와 여선생 그 노래도 한번 들어보았고, 어제 그 좋아가지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좀 관심 있는 그 카톡방에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보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 그 1948년도 만든 영화인데 그 병사가 나와가지고 뭐 나와서 이제 그렇게 참 옛날 영화죠. 옛날에는 그 무슨 그 병사가 이제 뭐 말을 하는 거고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글로 적거나 병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던데, 그게 한 소년이 이제 검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너무 이제 고생을 하고 참, 그리고 여선생님과의 그 따뜻한 사랑과의 그걸 보면서 정말 허경영 총재님의 절 어려운 시절하고 어찌 그렇게 또 같는가 싶어서 많이 느꼈어요. 총재님께서 이제 참 그 볼펜도 팔아가면서 이렇게 학비를 이제 벌어야 되니까 볼펜도 많이 팔고 또 공부하다가도 나가서 학비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도 했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때가 60년대 초반인데 그 영화는 6.25 사변 전에 만든 영화거든. 그런데 그 한 20년 지났는데도 그 시절이 그것이 계속됐는가 보더라고. 60년대 초반에 총재님께서 60년대 중반에 그런 고학을 했으니까 정말 뭐 부모가 없잖아요. 그 소년은 할머니라도 있었지만은 총재님은 할머니도 없었지.
밀림이하고 같이 지냈고, 근데 총재님의 그 모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여선생 김명숙 선생님도 떠오르고 하면서 총재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신인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시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 처참한 그 고통스러운 이제 삶을 살아오신 것을 어제 또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래 그 이제 총재님 그 탄광일에 그 김장원 박사님 보고 총재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총재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생각이 같더라고 그거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나는 그때 나도 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말이 있는데, 나한테서 김성기 빼기 허경영 하면 제로 아무것도 없다고. 총재님 탄광을 또 축하드립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는 지금 내년이 개면연인데, 묘시는 새벽 5시부터 7시 그때 되면 사물이 환해지거든요. 캄캄한 밤에서 환해지가지고 이제 모든 그 모습을 알 수 있을 때니까, 아마 총재님의 모든 그 진흙탕 속에서 뻘박 구덩이 속에서 용이 배경인데 시커먼 무슨 괴물처럼 보이다가 이제 다 이제 벗어지고 배경에 찬란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해가 개면연인 것 같습니다. 올 동짓날이 12월 22일인데 오늘이 6일이니까 한 16일 뒤에는 이제 동지인데, 오늘이 대설이죠. 대설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이제 동지인데, 동짓날쯤 되면은 아마 그 박인수 선생님이 아마 큰 어떤 대세계적인 사건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